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또 추가로 오픈을 하게 되셨잖아요.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나요? 유명한님의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을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베트남에서 그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내가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저는 사실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24시 무인 카페를 낸 경우예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도 되게 벅차실 텐데 책도 읽고 사업도 추가로 하고 이거 다 소화 가능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독이 인터뷰 진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님, 저희 그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에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올해 1월 말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처음 그 시작,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사실은 제가 엄마표 센터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고민도 많이 듣고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힘듦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공황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든 헤쳐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주위에 추천을 받아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우연치 않게 인스타에서 알리샤님 영상을 보게 돼서 참여하게 됐어요. 어떻게 1년이나 지속을 하고 계신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 전에도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원서를 추천해주거나 그림책을 같이 읽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알리사님을 통해서 좀 다양한 독서 방법을 제가 찾아가는 중,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 추천이 너무 좋아서 제가 혼자서는 이런 책을 검색을 해보거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고 있고 아마 계속할 것 같아요. 번아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1년 전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책으로 많이 힐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그분들이 가고 나시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이 다 꺼지는 분위기. 그래서 일이 끝나면 불을 끄고 방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저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또 가면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독서 방법을 통해서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예전에 느꼈었던 뭐 불안감이라든지 막 가슴이 떨린다든지, 책의 한 구절의 불안을 설레임으로 마주하라, 그 문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맞아, 나도 좀 설레게 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그렇게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더니 바뀌었다가 느껴지셨어요? 사실 저는 독서 모임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알리사님 거는 매일매일 인증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성공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모임을 해요. 요 하나 가지고 제가 이만큼의 효과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6개월 정도 하고 났더니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 일에 지치고 막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싶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7월, 8월 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의사 표현도 굉장히 당당하게 하게 되고, 좋고 싫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의 습관 모임이 나를 찾는 습관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모습,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나를 알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모습을 좀 감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독서 모임 진행해 주시는 형식 중에 가장 좋은 게 30페이지 정도씩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지 않고 그 정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때 이랬는데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 자신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책 구절하고 나의 경험을 엮어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 14기 책 중에 마음챙김 시, 그 책 같은 경우 간혹 제가 구문에다 대답도 해요. 네, 뭐 전 아닌데 모르겠는데 물음표를 한다든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타나면 그냥 뭐 X를 한다든지 밑줄 한 번 없이 그냥 싹 지나가는 페이지도 있고 그래요. 책이랑 완전 대화를 잘하고 계시네요. 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또 추가로 오픈을 하게 되셨잖아요.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
건이 있나요? 유명한님의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을 아마 8월 1일 날 알리사님이 독서 모임에서 시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냐면 그 책을 들고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베트남에서 그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내가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저는 사실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24시 무인 카페를 낸 경우예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도 되게 벅차실 텐데 책도 읽고 사업도 추가로 하고 이거 다 소화 가능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얼만큼 다 하면 내가 다 한 건데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에만 온전히 몰입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을 때 해보는 것도 용기일 것 같아요. 보다 또 안 된다라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실천을 했어요.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시간을 얼마큼 내고 계세요? 요일마다 달라요. 일이 많은 날은 사실은 뭐 30페이지 정해준 거 읽는 게 바쁜 날도 있고 날이라든지 여유가 있거나 일정이 좀 괜찮은 날은 조금 더 작정을 해서 읽을 때도 있는데 30페이지라는 범위 때문에 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부감이 안 드니까. 사실은 독서 모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카톡에 대답을 못할 때도 많고 카페에도 여러 가지 쓰기라든지 시간을 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페이지씩 읽어가는 요만큼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힐링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없다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진주님이 열심히 되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힐링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면서 하기에는 그래도 비싸잖아요? 모임을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진짜 이유. 책을 잘 못 읽어요. 저는 그 다른 분들이 인증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도 있고 조금 피곤하고 막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 나도 또 한번 책을 펼쳐봐야지. 잎사귀 동안 읽은 책들 중에 그때 요즘 애들부터 해서 그 빈스 책도 사실은 어려운 책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회비도 내고 또 벌금도 내고 그러면서도 너무 즐거워요. 다음 책이 막 기다려지고 안 끝났는데 또 막 책 구매해놓고 막 너무 사회 미인증을 하면 책 선물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랜덤으로 책을 선물하는데 사실 저도 책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맞아, 그 벌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울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받거나 아니면 기쁘게 주시는 분들한테는 축제의 날처럼 돼버리더라고요. 벌금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웬 선물이지? 막 어떤 책을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진주님처럼 이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또 추가로 사업을 오픈을 하시고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인생책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유명한 씨 작품도 있었고 알리사님의 책도 너무 좋아서 주위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선물도 해드렸는데 인생책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 같고 나의 성장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인생책으로 갖고 온 책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에요. 12가지 성공 원칙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가 첫 번째 친절함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1번으로 두는 게 친절함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기분 좋게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책이 계속 바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주님이 책을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본 것, 깨달을 것, 적용할 것이 한 권을 읽고 나면 내가 봤던 것 중에서 이런 걸 깨달았네. 그럼 내 삶에 하나씩은 적용을 해보자. 한 권당 하나의 실천할 거를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고민을 해보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비슷한 결일 것 같긴 한데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게 없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조언이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독서 코칭 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글만 읽고 덮고 나면 매직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단순히 글만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책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한 구절 읽다 보면 남는 뭔가가 있을 거고 또 아무것도 정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책의 선정을 다른 식으로 또
또 한번 추천을 받아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기하지 않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홈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책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진주님도 책 추천해주세요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람들한테 책 추천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좋아하는 성향을 파악을 해요.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맞고요. 에 맞는 책을 권해주는데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책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라고 이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의 니즈 그리고 요즘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정도면 이런 책이 좋은데 아니면 이 책은 저는 좀 어렵게 읽었어요 라든지 좀 도전을 할 만한 책인지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좀 해드려요. 고객의 상황과 네. 고민에 맞춰서 저한테도 이제 책 추천해주세요라는 질문이 많이 오는데 요거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책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책을 읽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는 편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독서 모임의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서 배우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책 추천들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한 분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다 번갈아 가면서 본인의 책을 한 권씩 추천을 해요. 새로 받은 작품은 갈매기의 꿈? 혼자서 못 읽어볼 법한 책들을 또 추천을 받으면 또 하게 되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신선한 부분도 있고 그럼 다른 분야의 책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은 아니어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내가 이렇게 목차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많죠. 독서를 하고 난 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게으르기도 하고 드라마도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모임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스타일인데 즐거움보다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독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에 봉착한다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의 조언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에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독서를 꾸준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어요. 님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뭐 힐링도 얻고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혹시 주변도 변하던가요? 주변에 변하신 분들도 있고 책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읽고 아이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라든지 얼굴이 정말 밝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꼭 책 읽어야 한다.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 저는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고 힘든 분들은 아이들의 입시라든지 학업이 모두 내 탓같이 느껴지면서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주위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냥 다른 자식들에 대한 문제에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어머님들이 많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알리사님하고 책 읽는 거를 아들도 같이 읽거든요. 저희 중3 아들이 이 책을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꼭 호가 기분이 되지 않게 그 책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습관 모임에서 1년 동안 약 28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딱 한 권만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오해하실 것 그 책이어야죠. 아니죠. 짜진 않았죠. 이 모든 모임의 중심에 계신데 그 책을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사님의 본인의 경험도 있지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그런 내용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모임이 아닌데 다들 조금 떨려하세요. 그런 걸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용기 내셔서 저도 사실은 이런 온라인의 모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많이 떨렸거든요. Just do it 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실천을 해보고 그 다음 하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온라인 독서 모임과 오프라인 독서 모임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은 제가 원서 모임은 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떠나서 사람 간의 굉장히 관계가 끈끈해졌어요. 그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모임이고요. 온라인 모임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고 둘 다 좋은데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점이 다르니까. 네, 장점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반면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나이와 시간과 직업과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장점을 갖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글라인 습관 모임을 만들게 된 것도 모두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장점을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책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거 3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책을 읽을 때 메모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줄 쓰기를 계속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생각을 하루 계속 요약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됐다는 거. 2번째는 모든 일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3번째는 문제가 있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 일을 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더 오랫동안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젠 조금 주위에서 이해 못할 그런 문제가 있어도 고민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 난 하루 안에 이 문제를 털어내겠어 라 제 자신에게 힘들어할 시간도 주지만 그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줄여주는 느낌? 그걸 받고 있어요. 한 줄 글쓰기 그럼 하실 때 처음에 안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리사님이 요약하지 마세요 이러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줄 거를 다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한 14기인데 한 12기, 11기 그때부터는 한 줄만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30페이지에서 한 줄이라기보다는 만약 이 한 페이지에서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 짧게씩 써놔요. 메모를 해놔요. 그렇게 좀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 한 줄 글쓰기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제 삶과 많이 접목을 시켜요. 나의 경험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 나도 좀 무례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고요.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2024년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지금 독서 모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간혹 이렇게 읽다 보면 제독하고 싶은 책들이 좀 많아요. 구체적으로 권수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정말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고요. 나중에 책을 많이 읽다가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알리사님처럼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작가님들 만나고 나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 좋던가요? 제가 올해 김윤정 동화 작가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남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환호하는 모습들 보면서 와 이렇게 누군가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켜줄 수 있는 이런 멋진 글을 나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동화 작가 분이 좋을지 성공 신화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좋을지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단단함이 느껴지거든요. 성공 신화를 쓰는 쪽으로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님. 끝! 감사합니다.